화면 속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스튜디오를 지배한 이름은 단 하나, 바로 빈예서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보컬 트레이너들의 감탄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천재 소녀가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서사의 힘으로 대중을 완전히 굴복시킨 순간에 대한 경이였습니다. MBN 킹 오브 싱어 3본선 1라운드 데스매치에서 기록된 분당 최고 시청률 10.1%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소녀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화요일 밤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례적으로 시즌 초반부터 그녀를 만장일치 우승 후보로 점찍은 배경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기교가 아닌 가슴을 후벼 파는 진심의 변주가 있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번 무대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5가지 핵심 분석을 통해 그 내막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첫째로, 이번 무대가 충격적이라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진의 치밀한 대본과 연출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뛰어넘은 빈예서만의 독자적 서사 설계와 그로 인한 현장의 폭발적 에너지에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 및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소식통의 증언에 따르면 리허설 당시까지만 해도 제작진이 기획한 메인 플롯은 7년 장우명 발라더의 노련한 카리스마 대신동의 파괴적인 천재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팽팽한 기술적 대결 구도였습니다. 제작진은 빈예서에게 압도적인 성량과 폭발적인 고음을 기대하며 화려한 조명 전환과 역동적인 연출 동선을 제안했으나 본 무대에 오른 빈예서는 이 모든 외적 장치를 거부하고 여백의 미라는 파격적인 예술적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2절 도입부 직전 악기 소리가 잦아들고 전주가 멈춘 정적의 찰나에 던진 엄마 울지 마요라는 나직한 내레이션은 현장 스태프들조차 예상치 못한 완전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자극적인 연출로 시청자의 눈물을 쥐어짜려는 소위 악마의 편집이나 신파 유도가 아닌 빈예서가 자신의 고단했던 삶의 궤적에서 길어 올린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0.5초의 진심은 시청자들의 감정적 방어 기제를 단숨에 무너뜨렸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흔히 빠지기 쉬운 기술 과시형 무대의 한계를 단번에 초월해버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작팀 관계자는 대본에 없던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모든 공기가 물리적으로 멈춘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비계획적 진정성이야말로 낚시성 예고편에 지쳐있던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치밀하게 계산된 인위적인 연출보다 강력한 것은 결국 연주자의 영혼이 담긴 진심 어린 서사라는 예술적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둘째로, 빈예서가 선보인 창법의 패러다임 변화는 현대 보컬 이론과 대중음악 평론의 관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며 학술적 가치마저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예선 당시 그녀는 이미 기성 가수를 능가하는 성대 역량과 안정적인 발성을 뽐냈으나 거장들로부터 본인의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비판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데스매치에서 빈예서는 놀라운 자기 객관화를 통해 스스로의 창법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그녀는 중저음역대에서 감정을 서서히 밀어올리며 고음부에서는 오히려 소리를 비워내고 가사 한 글자 한 글자를 조심스럽게 눌러 담는 절제의 미학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소리의 압력을 조절하여 감정의 밀도를 높이는 기술로 전문가들은 이를 프로 중의 프로들도 수십 년의 수련 끝에 도달하는 고도의 감정 컨트롤이자 호흡의 미학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노랫말 사이사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와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미세한 떨림은 단순한 가창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입술의 마찰음과 비강을 타고 흐르는 비음의 섬세한 활용은 그녀가 단순한 가창자에 넘어 무대 위에서 한편이 서사시를 직접 집필하고 연기하는 종합 스토리텔러임을 입증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빈예서의 창법은 트로트 특유의 전통적인 꺾기 테크닉을 현대적인 감성 보컬의 호흡법과 결합시킨 새로운 장르적 진화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트로트가 청각적인 시원함에 집중했다면 빈예서의 보컬은 청자의 심리적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가요계에서 기술 지상주의를 넘어선 감성공학적 보컬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그녀의 창법은 이미 하나의 독창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컬의 혁신은 단순히 소리를 잘 내는 차원을 넘어 텍스트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소리의 질감으로 지원해내는 천재적인 곡 해석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셋째로, 이번 이벤트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아킬레스건인 팬덤 투표와 실력 사이의 온도차를 오직 실력 하나로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막대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사실 최근 수년간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실력보다는 기존 팬덤의 화력이나 자극적인 캐릭터 서사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인기 투표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빈에서 역시 경연 초반 압도적인 가창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투표나 온라인 반응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얻거나 나이 어린 유망주라는 프레임에 갇혀 실력의 깊이에 대한 의구심을 사는 등 기묘한 저평가에 시달려왔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잘하긴 하는데 우승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본선 1라운드 무대는 이러한 모든 논란과 저평가를 단숨에 불식시키는 실력의 대역전극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단순한 노래 잘하는 신동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예술가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7년이라는 긴 무명 세월을 견뎌온 베테랑 경쟁자마저 무대가 끝난 직후 솔직히 저 무대를 보고 전의를 상실했다. 우승은 이미 결정된 것 같다고 고백하게 만든 압도적 장악력은 실력의 격차가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 무대 위 계급의 격차를 만들어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을 실력이 서사를 이긴 사례로 규정합니다. 기존 오디션의 승리 공식이 불쌍하거나 흥미로운 사연을 통한 감성 호소였다면 빈에서는 압도적인 예술성 그 자체로 자신만의 새로운 서사를 창조해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이 녹화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만장일치 우승 후보로 그녀를 지목한 것은 그녀의 실력이 이미 아마추어 경연자들의 영역을 아득히 벗어나 기성 프로페셔널의 극점에 도달했음을 업계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팬덤 정치가 지배하는 최근의 오디션 시장에서도 결국 압도적인 실력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대중을 납득시키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열쇠임을 증명한 가장 강력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넷째로, 현대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시장의 관점에서 빈에서가 보여준 진정성은 수십억 원의 홍보 비용이나 치밀한 기술적 트릭으로도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이자 차별화된 자산입니다. 과거의 스타 마케팅이 완벽하게 가공된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의 대중은 연예인의 인간적인 결핍과 그 결핍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의 솔직함에 열광합니다. 빈에서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나 가족사의 상처를 대중의 연민을 사기 위한 자극적인 소모품으로 활용하거나 화려하게 포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음악이라는 가장 순수한 도구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담백하고도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슬픔은 단순히 개인의 사연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적 기제를 건드렸습니다. 10대들에게는 정제되지 않은 자기 표현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기성세대에게는 그 시절 우리가 겪었던 가난과 고통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부모 세대에게는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부채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서적 소구의 정점으로 물리적인 시청 인구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서적 연대감을 단단히 묶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록된 분당 최고 시청률 10.1%라는 수치는 특정 팬덤이나 연령대의 지지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화요일 밤의 주도권이 한 소녀가 구축한 거대한 서사의 중력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지표이며 진심이 담긴 콘텐츠가 가진 시장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대중은 만들어진 아이돌이 아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서사인 빈에서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이번 사태가 가요계와 콘텐츠 제작업계 전반에 던진 가장 강력한 화두는 기술적 과잉을 이긴 본질로의 회귀와 휴머니즘의 승리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오디션 시장은 더 거대한 무대 세트, 수십 대의 카메라를 동원한 지미집 촬영, 자극적인 컷 편집, 그리고 참가자 간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자기적인 서사 구축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제작자들은 시청률을 위해 음악의 본질보다는 볼거리와 노이즈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포화 상태의 시장에서 빈에서는
낡은 목조 의자 하나와 투박한 통기타 한 대라는 가장 미니멀한 구성만으로 수백만 시청자의 시선을 단숨에 앗아갔습니다. 이는 덜어냄의 미학이 가진 파괴력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음악평론가와 업계 전문가 그룹이 무대 직후 더 이상의 음악적 평가는 무의미하며 오직 경외감만 남았다고 고백한 배경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빈에서의 승리 요인은 단순히 발성법이 완벽했거나 음정에 오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성역과도 같은 감정인 무성애와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이라는 휴머니즘적 서사를 가장 세련되고도 원초적인 방식으로 건드렸습니다. 기술이 화려해질수록 소외되기 쉬운 인간의 온기를 무대 정중앙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빈에서 현상을 기점으로 콘텐츠 제작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억지로 짜맞춘 갈등 구도나 화려한 CGI보다 강력한 것은 아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담아 전달하는 진실된 이야기라는 본질적인 가치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는 이번 무대를 통해 노래가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철학이 담긴 메시지 전송 매체임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쇼가 아닌 예술이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빈에서의 등장은 단순한 신인의 발견을 넘어 국내 트로트 및 성인 가요 시장의 구조적 변동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기성 가수들의 노련한 무대 매너와 소위 가창력 중심의 소모적 경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깊이 있는 텍스트 해석력과 자신만의 예술적 철학을 음악에 투영하며 싱어송라이터형 아티스트의 전범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등장을 기점으로 트로트 장르가 단순한 하위 문화나 시니어 세대의 전유물을 벗어나 K-팝 전체를 관통하는 고품격 서사 음악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판정은 단순한 경연의 우승자를 가리는 요식행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을 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확신에 찬 지지이자 기술에 매몰되었던 가요계가 다시금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에 경의를 표하는 환대의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빈에서가 던진 이 거대한 신호탄은 향후 수많은 포스트 빈에서들의 등장을 촉발할 것이며 제작사들로 하여금 단순한 연습생이 아닌 아티스트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빈에서는 이제 단순한 서바이벌 참가자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본선 라운드에서 그녀가 또 어떤 음악적 편주와 인생의 서사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전 세대 시청자들의 시선은 이미 왕좌의 주인으로 낙점된 그녀의 위대한 첫걸음에 쏠려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곧 한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